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힘든 나날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그 데모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그런 걱정에선 벗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오늘도 조이스 구 회계사님을 모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 조이스 구 회계사님, 물 마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인사시킬 줄 모르고 물 마셨네. 아이고. 깜짝 놀랐죠? 글쎄 말이에요. 말 시작하려고. 자, 오늘 할 얘기가 네네. EIDL이라는 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이제 특별히 EIDL에 대해서 한번 이 특집을 한 적도 있고 그 전에 모모톡에서도 다뤘는데 오늘 다시 다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먼저 EIDL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작된,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문을 닫거나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거나 또 열었지만은 인컴이 50% 이상 줄거나, 말하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론을 주는 거예요. SBA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레저리에서 직접 오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론을 이제 신청한 지가 꽤 되셨어요. 벌써 2달 넘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거기서 주는 이제 그란트 있었잖아요. $10,000까지. 그렇죠. 그란트 주는 거는 은행으로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맞아요. 기분 너무 좋았죠. 인플로이 있으신 분들은 한 사람당 1,000불, 그리고 맥시멈 10,000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란트니까 받아서 뭐 리포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지만 쓰시는 거는 이제 그 그란트 받으신 것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셨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란트가 이제 받은 거가 그때는 좋아서 다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PPP 론을 forgive 받으시려고 하니까 그 그란트 금액을 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그 피스가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PPP 론까지 같이 받으신 분들은 네. 이제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랜트 다음에 론, 진짜 그쵸. 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네. 두어 달 전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뭐 그냥 탕감되는 금액만 받아 쓰고 네네. 그리고 론은 안 하면 되지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이제 이메일이 뜬 날라와서 네네. 너 이제부터 론을 해줄게. 네. 그래서 열어보면 얼마까지 해줄게라는 게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제 그걸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 라운드는 그 회사가 이제 텍스 리턴한 거 있잖아요. 텍스 보고한 거를 베이시스로 해서 론 어마운트가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세컨드 라운드, 최근에 받으시는 분들은 다 맥시멈이 1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라운드는 운이 좋아서. 네, 그죠. 빨리 뭐가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SBA 말로는 거기도 사람들을 엄청 하여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그 오피서당 한 20 케이스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오피서는 엄청 빨리 하고, 어떤 오피서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제일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넣었다고 그 사람 먼저 거가 해결된 거는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연이 되는데, 이제 지금 벌써 론을 받으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생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15만 불까지 주는 거. 그러니까 맥시멈 15만 불이다. 그래서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그게 연락이 오고, 이제 내가 나 15만 불 받을게, 예스 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스를 한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클로징 다큐멘트다 그러면서 그게 또 이메일로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면하는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이메일로 아무것도 대부분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연방 정부는. 그러니까 그 IRS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전화를 하던가 팩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맞아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신 분도 이거 뭐 스캠인가? 그 생각 너무 많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아이디 넘버가 있고 이제 그거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15만 불까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먼이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네가 어프로브 된 금액이 얼마다. 당신 회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가 와서 우리가 예스 하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클로징 닭이다 그러면서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클로징 닭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클릭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그리먼이 날라오는 건가요?
클로징 다큐먼이라는 게 그게 이제 어그리먼트가 있고 네네네. 그 뒤에 이제 프라미서리 노트가 있어요. 내가 네네. 어떻게 어떻게 받겠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손님이 하는 걸로는 끝이죠. 아. 다 보내면 네. 이제 SBA에서 네. 이제 6개월 내에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클로징 닥을 했는데 아직도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건 맥시멈이 그렇게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빨리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어그리먼을 사인한 그 날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30년 페이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30년이요. 30년 텀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 텀을 맥시멈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인을 하고 다 보내면 돈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좋은 면으로는 이 EIDL 론 뭐 많이 받으신 분도 있지만 현재 세컨 라운드에서 15만 불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좋은 면으로는 1년간은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13개월째부터는 30년간 3.75%인가의 이자를 네. 포함해서 그 클로징 닥에 보면 너는 30년간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죠. 딱 찍혀서 나오더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그 30년이 네. 클로징 닥을 사인한 순간이네요. 예, 그 어그리먼트 자체를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돈을 받은 날이 아니고? 돈을 받은 날이 아니고 프라미스 이거를 사인한 날. 그럼 그 1년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겪으면서 느꼈지만 네. 뭐가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지, 맞아요. 뭐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네네. 그 다음에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또 이제 네. 좀 더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EIDL 론 애플리케이션 자체도 변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막 보내달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2페이지만 하면 땡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현재는 그렇게 어그리먼을 사인하신 다큐먼을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게 어그리먼 사인하고 나서부터 네. 1년이면 억울하잖아요. 맥시멈 6개월까지 기다려야 돈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자 안 내는 기간은 그럼 6개월밖에 안 남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생각하기엔 돈을 좀 빨리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저기 수를 많이 했어요. 가버먼을 상대로. 왜요? 돈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네요.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르다. 네, 먼저 네, 네.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 PPP 론 때문에도 벌써 지금 클래스 액션 수가 들어가 있고 가버먼 상대로. 그러니까 누가 이겨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이게 뭐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그만큼 이렇게 컨퓨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론이 딱 사인이 되면 그게 끝이에요. 네. 그죠? 네. 그냥 텀을 사인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어멘먼이 만들어지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라기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생각하기는 이걸 30년까지 누가 그냥 그렇게 네. 페이를 할까?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은 만약에 회사가 이제 이걸 론을 받았는데 1년 안에는 사실 리커버가 돼야 네네. 유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근데 빚을 30년을 그렇게 하고 갖고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 이렇게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자가 3.75%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커머셜 론에는 있을 수 없는 렌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뭐 15만 불이든 그 이상이든 네. 아 나는 3.75%의 이 돈을 쓰고 싶어라고 네. 결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정한 후에 돈이 왔어요.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네. 어디다 쓰냐를 네. 굉장히 컨트롤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벌써 어그리먼을 받으시고 프라미서리 노트를 받아서 다 사인해서 보내신 분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론을 받는 거가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좀 빨리 갚는 게 좋겠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왜냐하면 그 돈이 말하자면 워킹 캐피털로 쓰라는 거거든요. 네네. 워킹 캐피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돈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 손님 중에 하나가 이제 15만 불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용역 회사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인컴이 일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을 쓸 수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을 엄청 받았는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오더가 없어. 오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우리가 이걸 인베스트를 하겠다.
인베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꼭 들어가야 써야 되는 돈은 있지만, 인베스트를 해서 이제 우리가 30년으로 보면 결국은 인베스트 한 돈 자체도 회사를 위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뭐 우리 무슨 그 회사 무슨 도구 이퀄먼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이분은 특별히 생각하시는 인베스트먼 옵션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거 저한테 이제 그 계산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였는데 어떤 걸 인베스트 하면 좋겠냐. 근데 이건 인베스트먼을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debt, 네. 내가 무슨 뭐 갖고 있던 다른 무슨 빚, 그거를 갚는 데 쓰셔도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 인플로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돈을 본인한테 그냥 월급 형태 아니면 보너스 형태 아니면 디비던드 형태로 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돈을 갖고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나를 베네핏 하는 데 쓰시는 거는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 전에 있던 론을 갚는 것도 안 되고 페이오프 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롤이라든지 네. 렌트라든지 이퀄먼 리스 하신 것들 있잖아요. 아, 이퀄먼 리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새 이퀄먼을 사시는 거는 아니죠. 근데 있는 걸 페이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나 이퀄먼 있는데 이게 지금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나고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건 당연히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당연히 커버가 되겠죠. 그런 건 다 되겠지만은 이제 내 비즈니스를 더 확장한다거나 내가 그 전에 있던 빚을 이걸로 그냥 왜냐면 그 전에 빚은 인트레스가 높잖아요. 높지, 맞아요.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 3.75면 이건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네네. 근데 그것도 안 되시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5%나 6%로 그렇죠. SBA 론을 네. 받은 게 있었는데 이걸 갚으면 이자가 훨씬 적어진다. 이건 안 된다. 안 되죠. 아, 그런 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연방 정부의 돈을 쓴다고 하는 거는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족쇄를 찬다 네. 뭐 이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우리 북을 다 오픈해 줘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뭐든지 다. 그리고 이제 이 론을 받으시면 3년 그러니까 론을 페이오프가 딱 끝난 뒤부터 네. 3년 동안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는 잠깐. 왜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큐멘트를 굉장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잠깐 쉬고 와서 해야 돼요.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아, 여러분 벌써. 기다리세요.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회계법인의 조이스 구 회계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이스 구 회계사님은 주로 텍스 플랜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제 우리 트러스트나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속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스페셜티로 하시면서 네. 또 다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회계사 협회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약간 업데이트가 빠른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조이스 구한테.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답을 해주고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이거 정말 맞아요. 다른 사람한테 false information을 주는 거 되게 문제가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찾아볼게요라고 얘기하는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EIDL로 넘어갈게요. 그렇죠? 네. 전반부 끝날 때 제가 잠깐 스탑했던 게 3년간을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 이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3년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론을 받았으면 연방 정부는 언제든지 이거를 어딜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을 requirement이 3년을 보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년에 끝났다고 하면 2, 3, 4 2024년 것까지 끝할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뭘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eipt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이 돈을 썼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론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카운트를 하나 따로 셋업을 하셔서 그것만 그대로 다 보관하시면 이거 어카운트 이제 말하자면 체킹 어카운트 하나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 하고 완전히 어카운트를 나눠 놓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특히 한국 분들은 되게 약하신 게 기록을 남기는 거가 되게 약하세요. 그리고
또 회사 돈하고 내 돈하고를 특히 자영업자들은 한 어카운트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빼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서 난 한 달에 10,000불을 빼가요. 그러면 차라리 어카운트 하기가 편한데 50불 빼가요, 100불 빼가요 이렇게 돈 빼가시는 있을 때마다 빼니까.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어카운트는 딱 정해놓고 페이롤이면 페이롤, 이제 렌트비면 렌트비 나간 거,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있잖아요. 전기세, 전화세, 뭐 물세, 뭐 이런 거 전부 나간 거를 그걸로 먼저 다 쓰시고 나머지 필요한 거를 이제 체킹 어카운트 있잖아요. 회사 체킹 어카운트 거기에서 빼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할 때 30년 시작이 이제 다큐멘트 클로징 다큐멘트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30년까지 만약에 돈을 계속 갚으셨어 어떤 분이 그러면 33년까지는 맞아요.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제 EIDL 론을 얘기할 때요. 아까 15만 불 얘기할 때 1년간은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게 매력적이거든요. 사실 그럼 1년간은 캐시플로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3개월 되던 애 갚아버렸어. 네네. 이제 1년간은 내가 잘 쓰고 그렇죠. 이자 안 내고 그러면은 13개월에 갚았어도 3년간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리시까지 전부. 리시까지 전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에는 리즈너블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요. 얘기를 지금은 이런 것까지 필요해 할 정도로 다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좀 과하다. 과하게 보관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대부분의 자영업, 우리 소규모 이제 일을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 회계사님들한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어떤 박스나 아니면 그 마닐라 봉투, 노란 봉투에 막 넣어서 회계사님한테 이거 이번 달치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회계사님들이 어차피 해줄 거니까 뭐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저도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인 회계사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일은 정말 많으세요, 회계사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만큼 사실 차지를 하기도 힘들어요. 똑같은 일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신 그 서류를 정리해서 텍스 보고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면 사실 회계사들이 그 기록을 오랫동안 보고하지는 않아요. 보통 3년에서 6년이면 다 슈레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데 그것을 회계사한테 맡겨놓을 수 없죠. 그리고 그거는 회계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이 꼭 보관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지금 회계사 가지고 어떤 분이랑 하시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렇고 사실 그거는 회계사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걸 전적으로 맡겨 놓으시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랄까 이 론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다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종이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든 서류를 그냥 넣어서 연도를 써서 하나씩 넣어놓고 이 론 갚은 날짜부터 3년 후까지는 무조건 어딘가에 넣어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딘가 보관을 하고 어딘가에. 야, 약간 무서워지기도 하는데 내가 15만 불 쓰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렇지만 15만 불이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고 또 너무 필요한 돈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론을 지금 사인하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hazard insurance를 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에 라이엇이 나고 이제 vandalism 이렇게 이제 루링이 있었잖아요. 다운타운에 폭동과 이제 약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틀란타 다운타운에서 사실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보험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중요한 거는 80% 이상의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었어야 해요. 내가 가진 것에. 그 value에. 그래 맞춰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보험을 들어주신 그 보험 에이전트와 다시 리뷰를 해보시고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 론 받으신 분들은 이 hazard insurance 80% 이상 보험을 꼭 드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인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내가 그걸 하겠다고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저드 인슈런스라는 게 사실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뭐 지금 얘기하는 폭동, 도둑 그런 모든 위험에 대해서라면 그러면은 내가 가진 인벤토리의 80%다 그러면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인슈런스가 또 약간 비쌀 수도 있네요. 비싸지죠.
그러니까 3.75%의 목을 안 맬 비즈니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은 보험은 그렇게 드셔야 돼요.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슨 사고가 나기 전의 상태로 다시 올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벤토리가 1 밀리언에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얘가 잃어버린 거를 다시 1 밀리언 원 상태로 보가줄게요. 그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은 80% 이상은 보험을 드셔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보험료 내는 게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네. 1년에 몇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몇십만 불이 될 수도 그럼요. 있어서 네. 그걸 낮춰서 보고하는 게 이제 많죠. 보통 우리가 네, 많이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오디트를 나오면 그게 걸릴까요?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거 그럼 내가 violation을 하는 거예요. agreement에.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하고 보내야 돼요 서류를. 그러면은 15만 불이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말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제 세컨 라운드의 돈이 15만 불로 맥시멈으로 정해진 이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만 불을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2만 5천이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더 이상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거 팔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못해요. 이걸 다 갚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부 돈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라이블리티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제 서류도 굉장히 보관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CPA 사무실에 다 갖다 주면서 알아서 해주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느낀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어렵긴 하지만 한인 CPA들의 특히 서비스는 엄청 하시는데 돈을 정말 차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떼돈을 벌겠다고 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써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여러분 입장에선 갖다 주면은 CPA가 사실 유튜브 많이 보시고 프리 인포메이션 되게 많아요. 프리 인포메이션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CPA를 찾아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로 얘기하면서 디스클레이머는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경우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확인하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CPA한테 갖다 준다는 의미는 당신이 뭔지 모르지만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네.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다들 비즈니스가 줄어서 오히려 이런 비용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고. 형편도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CPA하고 융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네. 하는 일이 3배로 늘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달라 그러는 다큐멘트나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런데 오히려 받는 돈은 그거보다 옛날에 만약에 100불 받았으면 지금은 형편상 한 70불만 주겠다고 네. 하는 경우가 네. 많아서 네. 굉장히 어렵고 맞아. 그렇다 그래서 막 강제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뻔히 아니까.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네. 상황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서로 고마워하면 그렇지.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돼요. 아. 근데 고마워 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네, 네. 이제 이렇게 자꾸만 요구를 막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하면서 부탁하고 고마워하면 네. 네, 이렇게 그렇게 또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네. 천냥빚 맞아요. 갚는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렇지. EIDL 론은 이제 누구든 하여튼 신청하신 분이 지금 좀 클로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돈은 30년간 3.75% 첫 번째 1년은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형편이 된다면 처음 1년간 열심히 그 돈으로 사업을 다시 번성시키시고 13개월째 갚고 그렇죠. 이자도 원금 그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갚고 그리고 3년간 다큐멘트를 보관하시는 거. 그럼 1년간의 캐시플로우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이제 12개월을 이제 그 연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제가 그 정확한 단어를 못 찾았는데 이 인트레스트가 그냥 좀 잘하는 게 아닌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네네. 그거는 좀 더 근데 그것도, 네네. 어찌 되었거나 받아서 3.75로 쓴다고 하는 건 엄청 좋은 네. 딜이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도 네.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PPP 바뀐 얘기. 그렇죠. PPP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벌써 돈을 받으셔서 8주에 맞게 벌써 계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냐면은 지금 새로 바뀐 거는 원래 우리가 75%, 25% 그렇게 했잖아요. 네네. 75%를 페이로로 써야 된다. 새로 된 거는 60%까지만 써도 된다. 그러지만 60%를 못 쓰게 되면 하나도 forgive를 못 받아요. 탕감을 못 받아요.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페이롤에서 2.5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 로운 맞아요. 어마운트가. 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늘려서 쓸 수 있는 돈 아니죠. 자체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의 케이스가 오너가 주로 페이롤을 많이 가져가시고 인플로이가 별로 없으신 분들.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새로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거예요. 이제 6월 5일 날 패스된 러를 바탕으로 거기에 어떻게 될지는 잘 이제 그거 받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오너 인플로이가 받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걸 기간을 늘린다고 제 생각엔 그걸 늘려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를 해주는 이유가 인플로이를 데려다 쓰라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담당 CPA와 상의를 잘 하셔서 적합한 대로 그 회사에 맞는 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를 리턴하는 텀도 늘었죠. 2년에서 5년. 그것도 퍼센티지 60%, 40%.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PPP 론을 받으시고 이제 비즈니스 문을 못 열은 상태로 2달 정도가 지나가신 분들은 쓰고 싶어도 못 썼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24주로 도움이 늘어나는 되죠. 게 굉장히 큰 네. 도움이 네.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되는데 막 많은 인포메이션을 하려고 저희 둘 다 말이 엄청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EIDL 론이 조금 더 진행되고 PPP 론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또 조이수구가 나오셔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는 정말 우리가 좀 힘든 주였어요.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